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내일 한국은행이 두 번째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도 6조 5천억 원이 불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한국은행이 10월 빅스텝을 넘어서 11월 빅스텝까지 밟게 된다면 가계대출이자는 13조 원이나 급증하게 됩니다. 이번에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은행들의 대출금리도 함께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두 번의 빅스텝이 단행이 될 경우 연말 8%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은 부동산 시장에는 악재입니다. 긴축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만큼 현명한 대책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62번, 02-2128-8562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하우스토리의 정솔 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좀 전반적인 분석, 시장 분석을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에서 빅스텝 이야기도 하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실제 상담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요. 부동산이 막 폭락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좀 일부 떨어지다 다시 오르지 않을까, 다양한 그런 반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또 불안감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전반적인 좀 시장 흐름을 좀 말씀드리고 어떻게 좀 우리가 좀 더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전 세계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좋아할까? 어려운 내용을 좀 최대한 쉽게 제가 여러분들 좀 전달을 하고, 또한 여기 시청하신 분들도 이런 내용이구나 좀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오늘 주제가 10월 부동산 시장 흐름을 파악하기입니다. 자,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격이 대폭락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부 하향, 일부 확 떨어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너무 공포에 너무 불안해할 거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답을 먼저 드리면, 하락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되지만 너무 대폭락 그런 거는 좀 너무 좀 피해 가시는 게 낫고, 실제적으로 좀 요즘에 보면 유튜브나 영상 같은 게 좀 자극적인 영상으로 좀 더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보면 우리가 98년도에 우리 당시에 IMF가 왔었죠. 그때 집값 많이 빠졌고, 2008년도에 이제 미국 이제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좀 집값이 많이 하락했는데, 당시 그 2018년도에도 10년 주기에서 이야기하면서 자극적인 영상을 통해서 대폭락한다는데 실제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팩트가 아닌 내피셜인 정보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팩트를 갖고 좀 더 불안하지 않은
내용들로 좀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실제 보면요. 앞에 내용 뭐 숫자 같은 거를 크게 보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이야기입니다. 보면요. 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뭐 빨간색은 뭐 뉴질랜드, 그 다음에 홍콩, 그 다음에 위 여기가 이제 영국인데요. 자, 보면 실제적으로 뭐 70년대, 80년대 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뭐 지역마다 하다가 2000년대 넘어가부터 많이 좀 올랐죠. 많이 올라갔다가 2008년에서 2010년 때 상당히 좀 빠졌습니다. 이때가 세계적으로 위기가 왔었죠. 자, 미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전 세계적인 하락할 때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 하락의 물결에 같이 휩쓸려서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고요. 자, 그 이후에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특히 이 지금 이후에 지금 여기는 같은 경우는 2022년 이후에 차트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상당히 오른 부분들을 좀 볼 수 있고요. 실제 17년도 기준을 봤을 때도 100보다 다 높은 수치, 지수가 나와 있는 부분, 2017년도 1분기 기수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뭐 어쨌든 지금 가장 제일 큰 시장이다 보니까요. 자, 미국 같은 경우가 여기 지금 보면요. 2008년부터 2010년 가장 크게 빠졌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택이 어마어마하게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버블이 왔다고 할 정도로 당시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빠진 부분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옆에 보면 뭐 우리 한국이 같은 경우에 보라색입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지만 물론 올랐다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상대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과거 차트에 봤을 때 차트 예전에 뭐 70년대 80년대까지는 통계는 없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 이 80년대 90년대 1기 신도시 발표되고 100만 가구 발표됐을 때 어마어마하게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부분이 있고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집값 공급에 따라서 많이 빠졌다가 IMF 이후에 빠졌다가 다시 오르락내리락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반대로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으면 당연히 많이 빠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풀어나가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드리고 실제 보면요. 한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수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더 제가 풀어드리면 우리나라 집값 빠지는 거랑 지금 뭐 미국 주택 지수랑 무슨 상관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선행 지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주택 시장이 가격이 오른다 또는 가격이 떨어졌다. 자,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 연준에서 지난주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 당연히 주택에 대한 구매 지수도 떨어질 거고 금리가 올랐다? 우리나라 당연히 한국은행도 당연히 선대용을 해서 또는 뭐 맞춰가지고 뭐 맞불 작전해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해야겠죠. 그럼 당연히 주택 대출을 받아서 금리를 이자를 내는 분들 부담되다 보니까 주택 구입이 더욱더 망설여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통계를 좀 말씀드리는데 자, 스탠다드 앤 푸어 S&P죠. S&P 같은 경우에 보면요. 자, 3대 신용지수에서 이제 지수를 나옵니다. 자, 케이스 실러 지수라고 합니다. 자, 케이스 실러 지수인데 뭐 이름까지 뭐 아실 필요가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시는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자, 이 두 명의 이제 경제학자가 이제 만든 내용입니다. 칼 케이스하고 이제 로버트 실러라는 분인데 이 로버트 실러라는 사람이 이 버블닷컴이나 또는 과거에 우리 주택 버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예견을 한 부분이다 보니까 과거 이제 경제 노벨 경제를 받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미국 20개 대도시의 주택 지수를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우리가 뭐 과거에 미국의 집값이 오르고 또는 떨어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크게 알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고 또 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2008년도 기준에 자, 이 차트가 있죠. 이때 모기지 사태가 떨어졌을 때 상당히 가격이 크게 떨어집니다. 물론 그때 이 지금 로버트 실러라는 경제학자가 이 내용을 미리 좀 선제적으로 예측을 하다 보니까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자, 이후에 좀 여기 위에 차트인데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2020년도에 또 이 그래프가 하는데 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2020년도 오른쪽 그래프에서 가격이 급상승을 해버립니다. 자, 왜 그러냐면 2020년도 여러분 다 아시는 자, 코로나 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나 침체나 뭐 전반적인 이동이 안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 현금을 많이 유통을 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많이 유통이 되고 그만큼 현금 유동화가 풍부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돈이 많아진 사람들이 주택도 더 사고 오히려 집을 많이 사다 보니까 주택 지수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2022년도 7월 자, 지금 이 S&P 같은 경우에가 이제 발표되는 게 2달 전에 통계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자, 2022년 7월 기준은 314.78이 나왔습니다. 자, 314.78이라는 건 뭐냐면 2000년도
1월 기준이 여기는 100입니다. 자, 100이라는 숫자였을 때 3배 이상의 집값이 올랐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음 달, 다다음 달이면 주택지수는 분명히 빠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왜 그러냐 가장 큰 거는 이거죠. 그동안 2020년도 동안 현금 유동화를 많이 했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랐죠. 자, 인플레이션이 올랐고 실제 집값을 봤을 때도, 미국 집값만 봤을 때도 자, 거의 3배 이상의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거,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물가 인상률이 높았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어찌됐든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거고요. 금리 인상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어찌됐든 세계 기축통화의 가치, 세계 경제 가치 블록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당연히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내용을 체크했을 때 지금 현재 미국 주택 시장 지수도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 이제는 그동안 많이 올랐다는 걸 인지를 했을 때 우리나라도 상대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만큼 어느 정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어느 정도 지금 구상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 이후에 자, 대한민국 주택 가격 추이를 보면요. 자, 이 과거에는 등락폭이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당연히 뭐 주택 보급량이 100%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우리나라 주택 보급수는 100%는 넘는다고 하는데, 실제 2022년도 2분기 기준일 때 3.7633으로 돼서,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여기서 떨어진 부분인데, 2021년 이후에 좀 주택 가격이 좀 상당히 좀 하락폭이 있는데, 물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좀 적었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좀 하락폭이 상당히 크고, 이건 이제 통계 자료입니다. 다 합쳤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택 가격이고, 실제 지방의 일부 지역은 더 하락이 컸을 거고요. 수도권의 일부 인기 있는 지역의 하락폭이 좀 더 작거나 좀 보합 상태로 지금 현재는 머무르는 기준을 보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주택 지수, 케이스 실러 통계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어쨌든 금리 인상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하락은 좀 더 지수가 계속적으로 되겠구나. 이걸 좀 체크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NAHB 미국 주택시장지수 어려운 내용 막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보면 미국 건설협회에서 보면 전미 건설협회인데, 여기서 이제 통계입니다. 이제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이제 통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설문조사나 전반적인 지수를 물어보는데, 자, 여기 기준 이겁니다. 자, 50보다 높으면 주택 시장이 좋다. 50보다 낮으면 주택 시장이 좋지가 않다. 이 내용입니다. 자, 봤을 때 실제적으로 보면 7월달, 8월달 넘어갔는데, 지금 7월달 같은 경우에 보면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 높은데, 자, 8월달 이후부터 지금 떨어집니다. 자, 시장 지수가 좋아지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자, 그래서 지금 46일엔 통계인데, 실질적으로 10월달이면 제가 볼 때는 통계 더 낮아질 겁니다. 이거는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10월달 통계 뭐 나오면, 자, NAHB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미국 주택 시장도 긍정적보다는 부정적이 많다. 이거를 지금 보고 있고요. 자,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도 중요하겠죠. 실제 우리나라 입장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2030 세대 매입 지수 이제 한국 부동산 원 자료를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과거 1월 달에 봤을 때요. 1월 달이나 뭐 2월 달. 자, 우리가 보통 3월 달에서 한 6월 달이 이제 보통 1억 할게요. 그다음에 뭐 9월 달부터 11월 정도를 볼 때 2억 할게요. 이게 뭐냐면, 자, 부동산, 우리나라 부동산의 보통 성수기 시즌입니다. 성수기 시즌. 자, 보통 우리가 제가 보통 상담할 때 뭐 이런 내용 말씀드립니다. 자, 집값이 어느 정도 좀 거래량이 많아질 때가 언제나요? 자, 올 초를 따지면요, 우리 설을 지낸 이후로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알아보시는 분들, 뭐 전세나 뭐 또는 매매, 또 집을 사시는 분들 알아보시는 분들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 하반기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광복절 이후에 지금을 좀 알아보시고 본격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다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 겨울이나 한 여름에는 좀 보통 부동산 비수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성수기 시즌이어야 되는 시기이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 1월달 보면요. 자, 총 거래량 중에서 2030, 자, 20대, 30대 실제적으로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또는 이사가 많거나 또는 뭐 결혼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 집을 사는 비율이 상당히 높죠. 거의 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자, 5월달 같은 경우는 뭐 주택 거래량 당연히 많았겠죠. 물론 뭐 성수기 시즌이다 보니까 많았고, 당연히 2030 거래량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 7월달, 8월달, 특히 8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7월달이야 뭐 비수기 시즌 이해를 하는데, 8월달 같은 경우도 2030 세대 비율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지금 현재 뭐 금리 인상도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주택 하락 부분 때문에 관망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자,
금리 인상에 따라서 주택을 좀 더 사야 되는데 또는 집을 필요하신 분들이 주거,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들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특히 20대, 30대의 비율 같은 경우에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실질적인 실거주를 필요하거나 물론 투자하신 분도 있긴 하겠지만요. 실거주 필요하신 분들 집을 사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자, 이거는 당연히 금리 인상이 더욱더 되고 가파르게 되고 그런 규제나 그런 것들 완화된다 해도 금리 인상에 따른 뭐 대출 이자 부분들이 커진다면 당연히 집을 살려는 사람들은 더욱더 망설여지겠죠. 자,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계속적으로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 이제는 매수자 시장이 우위가 되는 시장으로 계속적으로 바뀌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이제 매도자, 집 파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높은 위치에 있었어. 그래서 뭐 집을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집을 팔려고 해도 갑자기 2주 지나서 계약을 취소시키고 집값 더 높은 가격에 팔고 자, 배입 상환을 해도 이익이 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집을 계약을 하려고 해도 집값이 더욱더 빠지는 시기이다 보니까 그런 시장 분석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간단합니다. 자, 부동산 투자할 때는 이겁니다. 실거주하고 좀 투자를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자, 실거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삶의 질이 가장 중요하겠죠. 뭐 우리가 뭐 집값이 떨어진다 그런 것도 중요한데 너무 막 투자에 너무 적극적으로 하시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투자라는 거 실거주인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5인 가구가 있다고 할게요. 가족이 5인 가구가 상당히 뭐 가족이 많은데 자, 이분들한테 뭐 투룸이 거래가 잘 되니까 뭐 투룸에서 아파트를 사세요.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죠. 자, 하지만 뭐 실거주 같은 뭐 삶의 질이 하지만 투자 같은 경우는 이겁니다. 자, 투자를 할 때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투자는 해보고 싶은데 내가 알고 있는 지역에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뭐 예를 들어서 서울 마포에 삽니다. 자, 서울 마포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뭐 여윳돈이 있어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근데 아는 동네가 많지가 않죠. 근데 마포 지역은 좀 자신 있어. 그러면 마포에 투자를 하겠죠. 또 어떤 분들은 뭐 은평을 하시는 분들은 은평 지역 좀 잘 알다 보니까 또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서 우리 동네 뭐가 좋아진다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뭐 이 동네 호재만 믿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투자라는 거는 실제 지역 특징을 체크를 해야 되고 실제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시장 분석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장 분석 지금같이 좀 하락하는 시기에는 뭐 적극적 투자가 아니고 공격적 투자가 아니고 좀 더 금액도 제가 볼 때 한 6억 미만으로 좀 움직이신 투자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는 서울에 집값은 15억 뭐 대출 끼고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영혼을 끌어서 투자를 한다는데 그런 투자 예초에 저는 추천을 안 합니다. 자,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어느 정도 소액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자, 실제적으로 좀 마지막 좀 정리는 좀 여기까지 넘어오긴 했는데 자, 우리가 전국에 있는 집을 봤을 때 인기 있는 지역을 볼 때 1억에서 2억으로 가는 구간은 상당히 빨라요. 실질적으로 공시지가 1억이나 또는 공시지가 2억짜리 집이 사고 올라가는 그런 속도는 실질적 분석이면 빠른데 자, 예를 들어서 10억에서 20억으로 올라가는 구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속도가 더딥니다. 실제적으로. 자, 우리가 1억에서 2억을 만드나 10억에 20억을 만드나 뭐 금액은 당연히 10억, 20억 만드는 게 더 크겠지만 수익률을 봤을 때는 둘 다 똑같은 100%예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시장 분석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가격이 좀 하락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좀 소액으로 안정적으로 또는 임대를 받을 수 있는 뭐 수익형 부동산, 차익형보다는 수익형 부동산 그런 투자처를 접근을 해야지 좀 더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현재 뭐 부동산 시장이 뭐 좋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대폭락 그런 거에 따른 그런 뭐 자극적인 거에 좀 더 뭐 반응하지 마시고 이런 통계 자료나 또 요즘에 보면 뭐 우리가 보면 부동산원이나 아니면 뭐 KB 부동산 가면 전반적으로 뭐 통계 같은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는 뭐 한국은행 사이트 가봐도 이런 통계들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FRED나 그런 사이트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을 뭐 분석하신 분들도 이런 통계를 갖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뭐 내용들을 보면 뭐 어디 송도에 뭐 금액이 뭐 반값이 됐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시장 분석해 보면 반값 나온 거 없어요. 실제적으로 자극적인 기사에 너무 선동되지 마시고 이런 팩트만 갖고 체크하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그널 함께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다 같이 악재라든지 우려를 겪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낙관적인 희망을 가지기보다는 냉정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또 그 안에서 이전과는 조금은 다른 투자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부동산 상담 시그널 전화번호 계속 열어줄 테니까요.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정솔 이사님과 함께 부동산 상담 시그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 경남아파트 86제곱미터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지역은요, 영등포구 신길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등포구 하면 워낙에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좀 호재가 가득했던 지역인데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신길 경남아파트 한번 좀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일단 신길 뉴타운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을 텐데 신길 뉴타운 쪽이라기보다는 그냥 위쪽 북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경남아파트 한번 볼게요. 자, 연식 99년도 6월에 준공이 됐네요. 호갱노루 가격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신길 경남아파트 최근 실거래 지금 1개월 평균은 지금 따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실제 보면 86제곱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지도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자, 거래에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자, 보면 현재 뭐 86제곱부터 뭐 8억, 9억 정도 이상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이 신길 경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더 계속 보유해도 괜찮다 말씀드리는데, 물론 뭐 서울의 전반적으로 집값이 빠져가지고 일부 하락은 될 수 있지만 뭐 이 부분이 뭐 집값이 뭐 떨어져가지고 뭐 여기 매도를 급하게 팔아야 되는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면 당연히 갖고를 가야 되는 그런 지역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신길동도 상당히 좀 큰 지역입니다. 신길동을 보면요, 지금 지도로 좀 다 담아 보려고 좀 노력을 하는데, 자, 신길동을 보면요, 우리가 보통 우리 신길 뉴타운 하는 지역이 바로 이쪽 라인이죠. 아래쪽 라인에 보면요, 저희 뭐 보람 에스케이브나 힐스테이트 클래시아이나 뭐 레미안 프레비누나 뭐 다양한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 7호선 중심으로 뭐 대정조 아파트, 뭐 FTU 같은 경우도 자리 잡고 있는데, 자, 이런 뉴타운 사업들이 하나하나 지금 계속적으로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느 지역, 이런 지역을 묶어서 한다거나 뭐 여기에 된다는 건 아닙니다.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묶어서 지금 위로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의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자, 역 근처로 지금 진행되면서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지역인데, 자,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따지면요, 지금 보면 뭐 옛날에 마포 같은 경우도 마포 지금 아현동이나 이쪽도 역을 중심으로 많이 이제 점점 안쪽으로 들어간 지역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집이라는 게 역 주위가 너무 입지가 좋아가지고 개발 속도가 오히려 안 나는 지역들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역 주위로 먼저 좀 개발했고 점점 올라가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길 뉴타운 점점 좀 좋아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자, 여기 경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신길 뉴타운의 직접적인 뭐 분위기를 휩쓸 수 있는 지역도 아니고, 인근 지역이 뭐 지금 뉴타운이 진행되기에 지금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그런데 어떤 거를 봐야 되냐? 우측 라인이죠. 자, 좀 넓게 좀 줄여드릴게요. 자, 넓게 보면 일단 노량진 일대가 지금 뉴타운이 지금 하나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삽을 뜨고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위쪽 라인이죠. 여의도죠. 자, 여의도라는 거는 지금 지금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아직 깨어나진 않았지만 앞으로 폭발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지역이고, 이 여의도가 깨어난다고 하면 당연히 이 여기 신길 경남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바로 옆에, 물론 뭐 우리 걸어가기에는 거리가 좀 돌아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교통망으로 하면 지하철 한정거장, 자, 5호선 WS권 위치에 있다 보니까 여의도의 업무지나 상업지역이 좋아지고 여의도가 엄청나게 뜬다고 하면 당연히 가격 상승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입니다. 자, 지금 당장 1년, 2년의 가격 상승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의도라는 지역이 상당히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참 여기 뭐 거주를 하시고 좀 더 급하게 파셔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고 하면 뭐 다른 지역을 권리 분석해서 뭐 괜찮은 거 들어가시는 것도 있게 하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지금 현재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갖고 가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있고, 자, 한번 뭐 단점이라고 해봤자 뭐 여기 큰 단점이라고 하면 뭐 기차 다니고 뭐 1호선
지상고단이죠. 자, 그거 말고는 특별히 뭐 없습니다. 뭐 위에 뭐 낙후돼 있다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반대로 말하면 향후에 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신규 경락 아파트는 좀 보유하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시면 괜찮다.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아파트 향후 전망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여의도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여의도가 가지고 있는 대형 개발 호재와 함께 그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아파트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자라는 의견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아름마을 인창 레미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떨까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 앞으로 어떨까요? 일단 위치를 한번 보면요. 지금 여기 아름마을 인창 삼성 레미안 5단지인 것 같네요. 잠깐 볼게요. 가격이 안 나오고 호갱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7억 4천에 지금 1개월 평균이고 가격 상승폭을 보면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2000년도 10월 준공 23년 차다 보니까 연식은 뭐 새 아파트는 아닌데, 자, 일단 단지가 봤을 땐 단지가 막 크진 않아요. 단지가 지금 크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고, 일단은 면적은 뭐 그냥 일반적인 경기도권에서 그냥 뭐 안정적인 면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지역으로 보면요, 일단은 여기 뭐 급하게 파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거주나 봤을 때는 뭐 인창동 일대 뭐 옆에 뭐 수택이나 이쪽 일대 뭐 개발되는 것들이 있고, 보면 여기도 보면 뭐 개발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뭐 힐스테이트 구리처럼 수택 일대 뭐 개발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구리라는 지역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구리가 그냥 구리시가 그냥 있나 보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쪽 아시는 분들이야 뭐 구리 괜찮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자, 구리 위상이 앞으로 대보다 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죠. 자, 4호선 별내선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 이 별내선이 어찌됐든 들어온다고 하면요. 여기 들어오네요. 자, 여기서도 상당히 이 정도면 뭐 10분 거리라고 하면, 경기도권은 10분 거리 하면 좀 역세권이라고 그래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아무래도 여기 들어오고 4호선이 들어온다면 상당히 가격은 어느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여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 기준이 이겁니다. 자, 우리가 다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자, 다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자, 다산 신도시라는 지역이 있는데, 자, 다산하고 인창도 봤을 때 다산이 신도시고 새로운 도시다 보니까 좀 깔끔하고 깨끗하고 좀 살기 좋고 환경도 좋을 겁니다. 자, 그런데 10년 뒤를 볼게요. 10년 뒤를 봤을 때 다산이 나빠진다는 게 아니지만 10년 뒤를 봤을 때는 여기도 아파트에서 연식이 오래될 거고 여기도 오래될 겁니다. 자, 우리가 물이라는 거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평평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 가격이 떨어진다 말씀드리고 여기 가격이 확 오른다는 거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가격 갭이죠. 갭이라는 게 어느 정도 메꿔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인창동 같은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다산보다는 더 입지는 더욱더 오히려 교통망에 대한, 서울에 대한 입지는 상당히 좋고요. 4호선 개통이 된다고 하면 향후에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4호선과 함께 그다음에 별내선, 그다음에 향후에 이 8호선이죠. 자, 8호선, 자, 다산까지 8호선 연장선이죠. 자, 8호선이 연장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자, 아까 뭐 4호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거 지역이 아니죠. 8호선 다산이 들어오고 이쪽 라인 교통망이 확대가 되면 상당히 오를 수 있는 부분과 함께, 그리고 수택 일대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인창도 일대도 어느 정도 수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아람마을 같은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 준서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거주 수요가 충분히 풍부할 겁니다. 자, 투자 지역보다는 실거주로 많이 찾고, 또한 평형대도 어느 정도 인기 있는 평형대이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갖고 가신다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엄청나게 확 오르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차분차분하게 조금씩 계단식 상승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뭐 아까 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때는 어느 정도 하락이 있긴 하겠지만 확 엄청나게 떨어질 수 있는 지역은 아니다 보니까 안정적 갈 수 있는 지역이다.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살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지하철에 대한 호재를 조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길게 멀리 내다봤을 때 계속해서 꾸준히 가격이 안정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긍정적으로 함께 확인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솔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상담 한 가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봉담 동화마을 동일 하이빌 146제곱미터 매수해도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수 문의 보내주셨는데요. 화성시 봉담읍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이 매수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아파트 매수 타이밍 어떻게 보세요? 일단 동화마을 한번 동일 하이빌 한번 가격 한번 볼게요. 44평이네요. 자, 지금 현재 평균가는 7억이고 지금 6억대로 지금 1개월 평균 전에 6억이 거래가 됐네요. 그래서 약간 좀 떨어지는 추세인데 일단은 뭐 전반적인 분위기 봤을 때 볼게요. 한번 34평 5억대고요. 근데 옆에 33평 3억 8천대입니다. 6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은 뭐 봉담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뭐 과거보다는 앞으로 더욱더 좀 좋아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일단은 교통망, 지하철 교통망이 뭐 있고 그런 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 호재가 생기고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차량 이동을 통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자,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고속도로망이 좀 중요하겠죠. 고속도로망이 중요한데 어쨌든 이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봉담 동탄 구간이 이제 봉담 IC 있고 이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향후에 전체가 좀 동그랗게 이제 개통되면 어느 정도 수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결정적으로 저는 일단은 여기는 매수를 추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좀 냉정하게 추천드리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자, 환경이나 그런 부분들이 좋아요. 근데 좋은데 지금 부동산 시기 입장에서는 이 지역을 만약에 내가 꼭 봉담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차라리 뭐 이쪽이나 아니면 좀 더 위치, 호수공을 끼고 있는 좀 위치 좋은 작은 평형대로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4평이 무조건 필요하신 분도 있겠지만 44평이 만약에 무조건 살아야 되면 차라리 전세로 사시고, 차라리 꼭 살아야 되는 전세 사시고 남은 돈으로 차라리 투자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오히려 전략을 투트랩으로 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44평을 꼭 살아야 되는 게 아니면 한 30평대, 30평대 잡으면 한 103제곱을 할게요. 자, 이 30평대 집을 매수로 좀 더 호수공원 인근에 좀 인기 있는 지역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안정적입니다. 자, 봉담 내로 봤을 때 맞습니다. 학군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자, 생태공원보다 자, 호수공원 입지나 또는 뭐 편의시설들 또는 교통망 입지 인근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하락하는 폭이 있을 때는 좀 더 방어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하면 무조건 나는 좀 넓은 평수를 일단은 살아야 돼. 뭐 애들이 뭐 어느 정도 애들이 많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야 된다 하면 전세로 차라리 들어가시고 남은 돈, 일부 돈으로 차라리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부동산을 투트랩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두 번째를 만약에 꼭 사시면 두 번째를 잘 추천을 해드리고, 집을 여기 막 집을 샀는데 나중에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뭐 배가 아프고 그럴 일 한째는 없고, 평수도 상당히 좀 지금 대업 평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44평이 인기 있는 평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지금 같은 부동산 시기에 차라리 낫지 않나. 그래서 소액으로 접근하고 전세로 일단 살아보시고, 너무 집이 좋고 너무 살고 싶어. 그때 집을 사실 때도 집값 제가 볼 때는 2년 정도 사시고 나서 뭐 집을 사시려고 해도 문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정도 거주하실 동안 집값 엄청나게 오르고 그럴 리 제가 볼 때는 확률적은 없습니다. 뭐 아예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 사람이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확률적은 없기 때문에 차라리 2년 정도 거주를 하시면서 이걸 경험을 해보시고, 그러면서 전세를 사시면서 괜찮으면 꼭 사시고, 꼭 사시면 사시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작은 평형대 사시고 남은 돈을 차라리 투자를 좀 더 소액으로 좀 더 투자하시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한 분석과 신중한 매수가 중요한 시장입니다. 매수에 대해서 또 다른 방향도 함께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소리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02-2128-8562번, 02-2128-8562번입니다. 전화와 문자 편하게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자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쏠쏠한 투자 정보 전해드리는 투자 시그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먼저 첫 번째 부동산부터 만나봅니다. 강원도 홍천군 서면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 좀 강원도 홍천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요즘 참 날씨도 좋고 많이 강원도 놀러 가신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연휴가 끝났는데 연휴 동안 강원도 갔다 오신 분들은 너무 좋고 여기 좀 자주 오고 싶다. 근데 뭔가 가격이 비싸고 요즘에 뭐 펜션도 가격이 비싸고 뭐 숙박도 비싸고 그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좀 타운하우스를 좀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강원도 홍천군의 서면에 위치한 타운하우스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위치는요.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강원도 가는 이 고속도로죠. 서울 양양 고속도로에서 남춘천 IC에서 차량 15분 거리에 위치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 분양 면적은 165제곱 상당히 넓습니다. 자, 넓은 면적이고 실상 면적은 38.01제곱미터로 앞에 텃밭이 꾸밀 수 있는 부분과 함께 잔디와 함께 넓은 부분이 있고 이거는 잠시 후에 또 사진을 또 말씀드릴 텐데요. 자, 총 세대수는 7세대입니다. 자, 동떨어진 집 하나 딱 말씀드리고 뭐 밤에 뭐 무섭고 그런 데가 아닙니다. 자, 인근에 7세대지만 바로 옆에도 다른 타운하우스들이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방감과 함께 좀 안정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마을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좀 더 안정적인 곳에 위치해 있고요. 자, 특징은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 냉장고와 세탁기 등 풀옵션이 다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준공은 지금 현재 샘플하우스 하나만 지금 현재 준공이 된 상태고 앞으로 이제 뭐 타운하우스 궁금하신 분들은 약간은 또 건설을 할 때 건축을 할 때 같이 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샘플하우스가 지금 8월달에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매매가는 1억 2,900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입지 한번 좀 더 알아보면서 같이 개발 호재까지 알아보면요. 자, 입지 지금 서울 양양 고속도로 남춘천 IC 차량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특히 남춘천 IC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자,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70번 지방도로 통해서 위치, 바로 타운하우스 위치인데 바로 옆에 홍천강이 펼쳐집니다. 실제 홍천강이 눈에 보입니다. 자, 여기서 올라가서 보면요. 홍천강이 앞에 펼쳐져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70번 지방도 여기가 뭐 시골, 뭐 완전 시골 그런 곳이 아닙니다.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실제 바로 차량이죠.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해 뭐 하나라마트나 뭐 아니면 관공서들 다 밀집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도 자리 잡고 있고 그런 편의시설들이 5분 거리에 차량 위치해 있고 뭐 식당이나 그런 또 뭐 멀리 나가서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식당도 엄청나게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잠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지역이 상당히 거주하는 인구들이 상당히 많고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5분 거리 말씀드렸는데 인근에 우리 인프라가 도시 인프라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가까운 곳에 간다고 하면 우리 보면 춘천. 자, 30분 이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30분 이내로 춘천 시내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춘천 내에 상당히 뭐 웬만한 거 다 있습니다. 대형마트부터 뭐 병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편의시설도 다 춘천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하면 가평 같은 경우도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자, 가평 같은 경우도 한 40분 정도로 이제 이동할 수 있고요. 자, 특히 이 국도로 40분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고속도로 가면 상당히 빠르겠죠. 자, 40분 거리 위치해 있고 자, 그리고 이 옆에 이제 홍천 군청 같은 경우에도 한 30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의시설들 춘천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보면요. 이제 우리 캠핑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프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워터파크, 스키장, 대명 이제 비발디 파크가 이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 관광객들, 겨울에 관광객들, 그 다음에 여기 인근에 카페, 밥집, 다양한 편의시설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캠핑장 홍천강을 중심에 펼쳐져 있고 홍천강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팔봉산 유원지가 펼쳐져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관광지들이 인접했다는 거 이런 것까지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고속도로를 보면요. 잠실에서 이제 1시간이면 들어갑니다. 자, 평일 기준 또는 주말 새벽 기준입니다. 자, 주말에는 차가 너무 많아서 2시간 이상은 잡아야 되지만 평일 기준에는 잠실에서 딱
1시간 내외로 이 남춘천 IC를 통해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서울 양양고속도로 접근성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 동쪽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관광으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주말에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아이들이나 또는 노후에 또 편안하게 주말에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1시간 내외 거리. 자, 우리가 뭐 속초나 강릉 같은 경우에도 뭐 세컨하우스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자, 2시간, 3시간 되면 매주 가기엔 좀 부담스럽죠. 물론 뭐 한 달에 2번이나 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좀 더 세컨하우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하지만 주말만 이용하시는 분들, 분들은 뭐 아이를 키우는 부부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이내에 들어가서 상당히 좀 장점이고요. 실제 이 인근의 세컨하우스로 지금 집을 지어진 집들을 보면요, 실제 주말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가보면요, 많은 곳들 다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많이 이 집들을 거주하시고, 또 거주하가 아니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주말에 이용하기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 그래서 주말 일찍 출발해서 1시간 정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저희 지금 강원도 홍천군 서면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랑 정말 잘 어울리는 정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드는데요. 자, 개요 정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남춘천 IC에서 차량으로 약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이 큰 장점일 것 같고요. 총 7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 세대가 2022년 8월에 준공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찾아가셔서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앞으로의 전망들을 또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층 구조로 준비되어 있다는 점, 매매가까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입지적으로도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근처에 개발 호재도 굉장히 가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타운하우스에 대한 여러 가지 장점과 함께 투자적인 가치까지 우리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정솔 이사님과 함께 개발 호재에 대한 부분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사님, 이 지역이 개발 호재도 굉장히 가득하죠. 네, 이제 개발 호재를 좀 체크를 해보면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홍천군청에 가보면 개발 호재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홍천군청에 딱 보면요, 배너에 뭐 어떤 뭐 수건 사업이라고 군청의 뭐 군의 수건 사업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은 뭐 착공 예정이 되어 있는 널미지 터널입니다. 자, 특히 이 널미지 터널이 왜 중요하냐면, 홍천이라는 지역에 이제 보통 우리가 동서로 우리나라에 가장 길게 되어 있는 지자체가 바로 홍천군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동쪽 라인은 설악산을 끼고 있고요, 서쪽 라인은 바로 가평 일대를 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남춘천 IC에서 15분 거리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왼쪽에는 설악 IC라는 곳입니다. 가평군 설악면에 위치한 이 설악 IC를 통해서 나와서 가는 방법인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갈 때 길이 보면요, 지금 지방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꼬불꼬불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교통이 편치가 않다 보니까 이 지금 강촌 IC나 남춘천 IC가 그나마 좀 평평한 길로 갈 수 있는 길이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 소요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회해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널미지 터널이 2023년 착공 예정인데, 이게 지금 터널이 개통된다 하면, 자, 직선거리 2.56km, 터널 2km 구간 차로 달리면 금방 가죠. 자, 이런 구간이 생긴다 하시면 서면 동막리 같은 경우는 바로 설악까지 연결되면 가평까지 빠르게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착공이 된다 하면 어마어마하게 시간 단축입니다. 거의 20분 이상이 소요가 되는 것들이 단축된다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1시간 구간도 40분대로 떨어질 수 있고요. 그만큼 홍천군 일대가 편의시설이나 가평 쪽으로 이동하기에 상당히 빠른 시간. 자,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집값, 토지값이 더 오를 수 있는 거죠. 자, 뭐든지, 자, 지방 같은 경우나 뭐 타운하우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집값이죠. 집가가 토지값이 만약에 평당 뭐 30인데 평당 50이다, 평당 70이다. 그 오른다 하면 당연히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터널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그다음 철도망입니다. 또 철도망도 하나의 수건 사업입니다. 홍천군에. 자, 현재 지자체는 이 홍천군은 철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철도가 없고 다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철도 개통된다면, 자, 현재 용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통되게 용문에서 홍천까지 34km 구간이 개통 예정에 있고, 지금 현재 이제 공사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31년도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이게 들어온다면 이 양평을 해서 지금 단월까지 해서 넘어간다고 하면 홍천군 일대 교통망이 어떻게 보면 수도권 철도망에 편입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의중앙선과 경천선 라인에 이미 수도권 철도가 다니고 있죠. 자, 이게 지금 여기까지 연결된다면 홍천까지 하나의 수도권은 편입될 수 있는, 철도망 편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호재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동서 고속가옥 철도가 또 이제 하나 지금 현재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착공, 올해 이제 착공 예정이, 이번에 이제 착공 예정인데, 자, 인천국제공항철도에서 고속가 철도가 신설되면서 속초까지 매우 빠르게 접근 가능합니다. 자, 지금 뉴스를 보면요. 관광객들이 상당히 지금 이제 과거에보다 코로나,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맞이해서 상당히 지금 외국에서 지금 관광객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 뭐 미국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나라들이 지금 관광객들 방문을 하고 있고 그동안 여행이 막혀있던 부분이 지금 이제 풀리고 있는데, 자, 실질적으로 저도 오늘 이 방송 이제 오면서 많은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 많이 봤습니다. 자, 이런 관광객들이 들어옴에 맞춰서 이런 고속가 철도가 향후에 개통된다 그러면 강원도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떠오르는 그런 시장으로, 관광시장으로 더욱더 확대됐습니다. 지금은 내국인들 방문이, 물론 외국인들 방문도 하긴 하겠지만, 자, 이 내국인 방문이 많은 지역이지만 향후에는 제주도처럼 하나 바뀔 수 있는 지역. 자, 반대로 말하면 개발이 많아질수록 또는 관광객이 많아질수록 당연히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강원도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내부 사진을 보면요. 실제 사진을 보면요. 앞에 잔디 펼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경량 철거조로 되어 있습니다. 경량 철거조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조립식 주택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안전하게 뭐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경량 철거조로 되어 있고요. 앞에 좀 썬룸하고 그 다음에 위에 박봉지붕까지 해서 이쁘게 좀 나와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7개의 타운하우스가 주차장 다 한 대 하나 기본적 주차 시설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 길들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습니다. 자, 법적인 주차 공간을 한 대씩 다 보유를 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사진 갖고 와봤는데요. 자, 상당히 밝은 분위기의 세컨하우스입니다. 자, 여기서 거주를 하기에는 집이 좀 작지만, 자, 주말에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아이들과 함께 또는 노후에 편하게 두 분이서 또 거주할 수 있는 공간, 주말에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안에 편시설 다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위에 복층 같은 경우에는 저 성인 남자가 키가 이제 180 정도 되는, 제가 서도 전혀 공간이 있을 정도의 상당히 높은 공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 상당히 높게 되어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썬룸 같은 경우도 이중 로이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햇빛 차단과 함께 이제 우리가 여름에 시원하게 문 열어놓고 겨울철에는 문을 닫아놓으면 이제 우리가 보온 효과도 낼 수 있는 부분과 함께 화장실 공간도 이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를 하면요. 일단 위치 중요한 거는 1시간 이내 거리에 중요하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타운하우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주택수 포함되지 않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원래 보통 우리가 집을 갖고 있을 때는 2주택, 다주택 때문에 집을 못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좀 중요하고요. 자, 매매가 1억대 초반으로 세컨하우스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샘플하우스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 또 편하게 전화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힐링이 가능한 부동산 소개해드렸습니다. 강원도 홍천군 서면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부동산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하남시 가미동에 위치한 오피스 기다리고 있고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 하남으로 한번 이동하려고 합니다. 자, 경기도 하남에 있는 가미동 오피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피스텔이 아닌 오피스 업무용 시설입니다. 자, 여기는 3호선 가밀역에 들어올 예정의 도보 1분 거리의 초특급 역세권에 위치한 이런 가밀지구 내에 위치한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 실상 면적은 36.93제곱미터로 되어 있고요. 계약 면적은 78.24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층수는 지하 5층부터 지상 10층으로 되어 있고요. 자, 상당히 지상 10층밖에 안 되지만 지하가 5층까지 되어 있다. 반대로 말하면 주차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걸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77실로 되어 있고요. 오피스가 91실, 그다음에 상가 87실로. 자, 실제 거주보다는 이런 상업시설이 더욱더, 업무시설, 상업시설이 더욱더 많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2024년도 11월 준공 예정에 있고 현재 매매가는 3억 1천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역을 한번 입지를 보면요. 현재 3호선이 아직 지금 연장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3호선 연장된다면 이 가밀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특히 3호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가면 바로 석촌역입니다. 석촌역에서 연장되다 보니까요. 이 석촌역, 경찰병원 있죠. 오금역이죠. 자, 오금역에서 연장되다 보니까요. 이 오금역을 기준으로 이 가밀역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송파 지역에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하남을 봤을 때
이 지금 위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위쪽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호선이 지금 개통이 됐죠. 근데 3호선 같은 경우는 아직 예정에 있는데 이거 이따가 개발 호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로 왼쪽에 송파가 붙어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서하남 IC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하남 IC 이용하면 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이용 가능한데 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송파 IC를 통해서 바로 이 옆으로 가면 이제 판교, 그다음 밑으로 가면 좀 더 해서 평촌이나 뭐 위쪽으로 가면 뭐 1센트까지 다 연결되어 있죠. 자, 1순환고속도로 이용하다 하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가밀지구 왼쪽이 바로 마천 거여 일대 오금동입니다. 자, 송파 지역이다 보니까 송파 일대 잠실까지도 20분 거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차가 밀린다고 뭐 신호 걸리면 30분 걸리겠지만, 자, 이 인근에 백화점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보면 아산병원도 있죠, 대학병원도 잘 잡고 있죠. 그다음에 인근에 뭐 대형마트, 편의시설도 다 잘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왼쪽은 문정동, 뭐 로데오 거리부터 해서 뭐 밑으로 가서 다양한 편의시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마트 편의시설도 상한 인프라가 풍부하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입지 여건 보면 옆에 보면 거여 맞춰 뉴타운 잘 잡고 있고요. 그 다음 밑에 위례 신도시, 그 다음에 가밀지구 일대, 그다음 위에 강암지구, 그 다음에 옆에 오른쪽에 삼계 신도시 예정인 교산 신도시에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입지로, 어떻게 보면 지금 서쪽의 어떤 관문도시 역할로 바꿀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가밀지구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호재로 바로 넘어가면요. 3호선 하남 연장이 2023년도 착공 예정이 있습니다. 특히 이 3호선 같은 경우가 인기 있는 노선이죠. 3호선이 강남을 관통을 해서 종로 3가도 관통을 하고요. 자, 그만큼 강남과 강북의 핵심 업무지를 관통합니다. 그래서 강남과 강북 접근할 수 있는 3호선 라인이 이 하남에 연장이 된다 하면 이 가밀지구 가밀역 인근으로 접근이 된다 하면 이 오금역으로 바로 지금 현재 오금역까지 연결되어 있는 게 연결된다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특히 반대로 계산을 해보면요. 3호선 타고 반대로 가면 하남시청역에서 또 이 5호선까지 또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남 일대가 지하철이 하나 연결되는 그 서클로 연결된다는 것도 하나의 큰 호재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2024년도 완공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2024년도 완공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개통된다고 하면 상당히 좀 장점이 될 수 있는, 세종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하남 가밀동에서 출발해서 양평군 양서면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양평까지 연결된다고 하면 상당히 현재 지금 서울 양양고속도로 위에만 다니고 있는데 밑에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하면 북과 남쪽으로 고속도로가 빠르게 강원도로 접근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개통된다고 하면 그만큼 교통량 분산이 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산 신도시가 2027년도 순차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 순차 예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측 라인에 상계 신도시 들어온다 하면 가밀지구 일대 업무지 확충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 거주 인구가 많아진다는 거 하나의 큰 장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왼쪽 라인에 거여 맞춤 뉴타운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한 대 하나하나 구역별로 지금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송파파크 테일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미 완성이 됐고요. 뭐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제외 지역도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맞춤 뉴타운 착공이 된다 하면 왼쪽과 오른쪽 대규모 매머드급 신도시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가밀지구 일대도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사진 갖고 와봤습니다. 자, 실제 사진 조감도죠. 자, 조감도 갖고 와보면요. 밑에는 이제 상가와 함께 오피스가 자리 잡고 있고요. 자, 판교로 가보면요. 판교에 뭐 다양한 기업 건물도 있고 옆에 이제 공원이 길게 펼쳐져 있죠. 가로 공원이 똑같은 구조로 됐습니다. 옆에 가로 공원이 쭉 펼쳐져 있고 주거와 그 다음에 이런 일자리가 복합적으로 개발되는 부분들, 그래서 2024년도 11월에 준공 예정에 있고요. 자, 지하 5층부터 시상 10층까지 되어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사용 면적 36.93제곱미터로 되어 있고요. 샘플하우스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 샘플하우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피스는 91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중요한 가격이죠.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오피스로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요. 지금 소액으로 투자 가능합니다. 3억 1천만 원대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오피스입니다. 오피스이기 때문에 대출이 한도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상당히 높게 나와서 대출 1억 9천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한 이자 계산은 좀 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1억 9천만 원 정도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1억 미만으로 투자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월세 임대료는 지금 현재 시장 임대가는 보증금 3천에 월 100만 원입니다. 자, 특히 주거용이 아니고 업무 시설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 상가나 인근 지역의 어느 지역에 뭐 회사 들어가려고 하면 임대료 100만 원짜리 없어요. 기준적으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과 함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대출이 상당히 나온다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직접 실제 여기 정말 입지가 좋은지, 역과 거리가 가까운지, 그리고 인근에 뭐가 들어오는지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1단 상담 도와드리고요. 그다음에 샘플하우스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샘플하우스까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점이 너무나도 많은 투자 정보였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에 위치한 오피스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솔 이사님과 함께 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열려 있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으로 편하게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토마토 집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